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유성소 조정석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이 5월 1일 날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간호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년차 사하추나무 순치기하고 숨막기 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항 위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년차는 아주 수영 잡는 데 중요한 시기가 되겠는데요. 2년차의 수영 잡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하추나무를 처음 심으면 이렇게 가지순들이 무성하게 자랄 건데요. 여기를 보면은 가지순이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둘, 여기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튼실한 가지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순치기라고 하는데요. 순치기 하는 시기는 6월에서 7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가지순이 40에서 50cm 정도 충분히 자라났을 때 나머지 가지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순치기 하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겠고요. 나무의 생성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제가 순치기를 할 만큼 충분히 자란 나무에 지지대를 설치를 해놨는데요. 가면서 하나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가지순들이 많이 자랐죠. 보면은 이 가지는 한 50cm 이상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나무는 순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 나무도 가장 크게 자란 가지가 이겁니다. 가지순이 이건데요. 이것도 40cm 정도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정도 되면은 순치기를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이 나무는 아직 부실하죠. 가지순이 부실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 나무도 가지순이 한 40에서 50cm 정도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순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를 보시면은 지지대를 설치해 놓은 것은 순치기를 할 만큼 자라난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사하추나무 가지순이 40cm 이상 충분히 자라났을 때 순치기를 해줘야 할까요? 너무 이른 시기에 나무가 채 크지도 않았는데 이 가지순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 가지들을 이렇게 다 제거를 해버리면 입수가 부족하겠죠. 입수가 부족해서 광합성 작용을 활발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크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순이 40cm 이상 충분히 자라났을 때 순치기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순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나무를 보시면은 가지순이 3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가지가 가장 튼실합니다. 방향성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 가지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가지순들을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 가지는 제거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가지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열매순들은 아직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겨둬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꽃이 열려서 열매가 이렇게 착과가 된다면 그때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순이 이쪽으로 누웠는데요. 이런 가지순은 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지대에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줄로 묶어준 후의 모습입니다. 저는 헝겊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줬는데요. 묶을 때는 이 매듭을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하추나무는 3년차 내지 4년차가 돼서 목대가 이렇게 충분히 굵어졌을 때까지 이 지지대가 필요한데요. 그때가 되면은 이 줄이 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묶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로 보면 스티로폼지 월동 그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같이 이렇게 이 남기는 가지순 반대편에 이 지지대를 설치하면은 굳이 그런 자재를 이용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 지지대를 설치하는 시기는 순치기 하기 직전에 해주면 좋습니다. 이 남겨둔 가지순 반대편에 이렇게 지지대를 설치하면은 이 남겨둔 가지순을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은 저쪽 뒤쪽에 있다면은 이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별로 방향성이 좋은 나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도 보시면은 가장 큰 가지순, 남겨둘 가지순의 반대편에 이렇게 지지대를 설치했죠. 그러면 줄로 묶었을 때 나무가 곧바로
흘러가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무도 한번 볼까요? 이쪽 앞에도 보시면은 남겨둘 가지순, 가장 큰 가지순이 이겁니다. 이건데 이거 반대편에 이렇게 지지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묶었을 때 나무가 곧바로 올라가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른 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 왼쪽에 있는 이 가지순이 엄청 많이 자랐죠. 60cm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곱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를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뒤편에 있는 가지도 있고 이쪽에 있는 가지도 있는데 이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들을 일단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 가지만 남기고요. 옆에 있는 이 가지수는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가지순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거를 했고요. 이 나무는 아주 왕성히 자랐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열매순도 다 제거를 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가지도 제거하고요. 열매순을 모두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아주 밑에 있는 이런 열매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거를 하고요. 제거를 하고 이 가지순에서 나온 이 정식 측지만 이렇게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너무 밑에 있는데요. 이것도 마저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거를 해버리고 그럼 이 정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쪽도 보면은 이 지지대를 이 가지가 나간 반대편에 설치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 가지순이 쭉 올라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나무만 더 순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가지가 약간 커 보이고요. 왼쪽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은 끝순이 좀 탔습니다. 끝순이 좀 탈 조짐을 보이는데요. 이런 나무는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순이 타는 경우는 무조건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제거하고요. 보면은 다음으로 큰 가지가 이건데요. 이걸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가지들이 있는데 이 한 가지만 남기고 다 일단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끝순이 탄 가지는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가지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있는데요. 옆에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열매수는 그냥 제거를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가지만 옆으로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워놓고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순치기를 한 후 줄로 묶어 놓으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지순 하나만 남겨서 이렇게 쭉 키워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이렇게 앞에도 보면은 가지순 하나만 남겨서 이렇게 쭉 키워 올라가면 되겠는데요. 이거 주간형 형식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거의 모든 주류수는 개심형으로 키우죠. 가지를 이렇게 밖으로 유인해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가지를 밖으로 키우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 사과대추만은 이렇게 가운데 중심 가지를 쭉 키워 올리는 주간형 형식으로 키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순 하나만 남겨서 위로 이렇게 쭉 키워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끝순막기, 즉 적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끝순막기란 중앙에서 위로 쭉 키워 올린 이 가지순이 앞으로 주간 역할을 하게 될 건데요. 이 가지순의 끝을 따주는 겁니다. 끝을 막아주는 거죠. 적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순 옆에서 나온 이 측지의 이 끝도 이렇게 잘라주게 됩니다. 이렇게 끝을 잘라주면은 영양생장을 중단하고 생식 생장으로 전환되게 되겠습니다. 생식 생장으로 전환이 되면은 금년에도 여기에서 열매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꽃이 벌써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금년에도 열매가 열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심을 해주면은 이 가지가 굵어집니다. 중앙에 있는 이 주간도 굵어지게 되겠고요. 이 측지도 굵어집니다. 그러면 내년에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끝순막기를 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7월 중에 하게 될 건데요. 나무 생育상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m 30 정도에서 끝순막기를
하게 됩니다. 이는 아직 1m 10 정도 컸으니까 좀 더 커야지 끝순막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데에서 나무 생 상태가 좋으면은 1m 30 정도에서 끝순막기를 하게 되겠지만, 나무 생 상태가 아주 불량할 때, 그럴 때는 뭐 1m에서 1m 20, 1m 10 저희 부근에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끝순막기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끝순을 막을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남길 가지가 이거라면은 바로 위에서 이렇게 여기서 하면 좋지 않고요. 2, 3cm 띄워서 이 정도에서 끝순을 막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여기서 새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 3cm 띄워서 이렇게 적심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측지에 끝순막기를 할 때 위에 있는 가지는 좀 짧게 끝순막기를 해주고요. 또 밑에 있는 가지는, 측지는 이렇게 좀 길게 빼서 적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위에 있는 가지가 밑에 있는 가지에 그늘을 지우지 않게 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는데요. 1년차 사과추나무 과원 관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 몇 가지만,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잡초 매트는 꼭 씌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잡초 매트를 씌운 부분은 나무들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은 잡초 매트를 씌우지 않는 부분은 나무들이 엄청 부실합니다.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잡초 매트를 씌워주면은 보습 효과가 있습니다. 물을 머금고 있는 보습 효과가 좋아서 나무가 잘 자라게 되겠고요. 그리고 잡초와 양분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자랍니다. 여기 보시면 나무가 잘 자란 부분, 그러니까 순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지지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지지대를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이쪽에는 지지대 세워놓은 나무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쪽에는 지지대 세워놓은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저 뒷부분에 좀 있고요. 이 부분에 좀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잡초 매트 효과는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규칙적인 물주기입니다. 사활추나무는 기본적으로 수분 요구량이 아주 높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어린 유목은 물주기를 자주 해줘야지만이 나무가 쑥쑥 잘 자라게 됩니다. 3, 4일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줘야 되겠고요.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물주기를 해야지 나무가 제대로 생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서울 병원에 있으면서 한 달에 2번밖에 시골에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생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주기를 안 하면은 이렇게 나무가 잘 자라지 않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착과가 되고 열매가 콩알만해졌을 때 비료를 주는 게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주는 비료의 종류는 복합 비료나 NK 비료를 주시면 되겠는데요. 단순한 복합 비료나 NK 비료보다는 여기에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붕서, 아연 등 미량 요소가 포함된 그런 비료를 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사활추나무 2년차 수영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활추나무 수영 잡는 데 있어서 2년차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차에는 뿌리가 완전히 활착되지 않아서 수세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은 2년차가 되면은 뿌리가 완전히 활착되고 왕성하게 자라고 수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수세가 강하게 나타난 시기에 수영을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평생 가도 그 수영을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년차 된 사활추나무를 제대로 키우셨다면 아마 앞에 보이는 나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을 겁니다. 5월 중순경에 순치기를 했을 건데요. 순치기 할 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나 있는 튼실한 가지를 남기고 나머지 부실한 가지라든가 서로 겹쳐 있는 가지 등은 제거를 해서 아마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띠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6월 중순경에 순막기를 했을 건데요. 순막기를 할 때는 이렇게 밑에 있는 가지는 좀 길게 이렇게 뽑아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있는 가지, 그리고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좀 짧게 아마 해서 순막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상단 가지도 이렇게 순막기를 해서 영양생장을 중단하고 그 에너지가 생식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조치를 취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상단 가지는 짧고 하단 가지는 이렇게 길게 빼서 삼각뿔 형태를 아마 띠고 있을 겁니다.
2년차 사활추나무 수영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해줘야 할 일은 이 주관에서 나온 측지가 수평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벌써 수평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가지도 보면 어느 정도 수평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평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가지, 이 가지는 너무 직립해 있습니다. 너무 직립해 있죠. 그리고 이것도 너무 직립해 있습니다. 이렇게 직립해 있으면은 밑에 부분에 이렇게 공간이 비게 됩니다. 반대로 윗부분은 이 가지와 바로 위에 있는 이 가지가 이렇게 겹쳐서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영이 망가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직립된 가지는 수평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줄이나 유인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직립에 있는 뒤에 있는 두 개 가지를 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평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바람직한 수영을 잡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가지에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경우 직립에 있는 가지가 이렇게 수평 상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이렇게 직립된 상태로 경화가 돼서 뒤에 가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유인 작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 버렸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찰 리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